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당초 5월로 예정돼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여전히 인천시 원안 수용을 요구하고 있고 김포에선 총선을 통해 신설역 추가 요구까지 나와 의견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가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확정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요? 자, 인천과 김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최국일 중부대 1리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님, 지금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포의 정치 출마자들이 당선인들도 포함해서요 신설역 요구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온 상황인가요? 지금 당선인들보다는 김포시 공식 입장은 공식적인 제안은 통진역 하나고요. 아직까지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총선 기간 중에 박상혁 의원이 통진역을 주장을 했고 공약을 했고 또 김주영 후보가 풍무 2역, 감정역, 김포경찰서역 이 세 개 역을 주장한 거는 사실 김주영 후보고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김포시가 왜 통진역을 주장을 했냐면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인구 수요가 한 2만 3천여 명 정도 네. 되고 또 차량 기지도 기존에서 다시 옮기면서 역을 좀 추가 제한한 것 같고요. 지난해 12월에요. 그다음에 이 환경재생단지가 지난 4월 30일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한 6조에서 한 8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통진역이 반영될 명분이나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총선 뒤에 지금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인천 서구의 경우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당선인이 바뀌었고 지금 그 인천 요구안에 대한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죠. 예. 예, 지금 이 상황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일단 뭐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당선인 예.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에 최대한 그 정차역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은 뭐 김포시나 아니면은 뭐 검단 지역구로 하는 서구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뭐 신동건 의원도 과거에 줄곧 그렇게 원한 고수를 유지했었고요. 또 이번에 당선된 모경종 당선인도 역시 인천시의 기존 원안이죠. 4개역 정차역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 당선인들이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인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 지금 대광에 중재한 조정안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태고요. 유정복 시장 역시 이를 직접 자신이 밝힐 정도로 5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인천시 아니죠. 4개역 네. 정차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원당 사거리역과 불로역을 포함한 4개역 정차를 뭐 인천시나 그리고 그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인천시 입장에서는 제4차 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 있는 이제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될 때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걸 10분 활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검단 지역구라는 모경종 당선인 역시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 지역 국회의원의 이야기 뭐 그렇게 큰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유정복 시장, 예. 인천시 입장과 그리고 김병수, 김포시장 간에 서로 노선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선거 이전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 달라진 부분은 신설역 이야기가 새로 나왔고요. 뭐 당선인들이 일부 바뀐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신설역을 김포에서 추가하게 되면 기존의 인천시와 이야기해왔던 그런 노선 조정안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의가 더 늦어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포시의 기본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예. 보고요. 김병수 시장이 지난 4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통진역은 노선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연장하는 거다. 차량 기지 이전 때문에 가는 거다. 그래서 인천하고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 대상이 아니다. 대광이하고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감정역을 반영을 이미 시켰고 김포경찰서역 풍무 2역에 대해서는 인천하고 양보해 가면서 이것을 당장 넣을 생각은 없다. 노선이 결정되더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으로 쓸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노선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인천을 배려했다. 더 이상 철도를 망칠 수 없어서 받아들인 것뿐이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노선 자체로 가야 된다. 이걸 흔들지 말아라. 인천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이게 원당 사거리역 신설일 텐데 그렇게 되면 노선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즉 노선은 건드리지 말고 역사 추가는 각자 도시마다 사업성을 보완해가지고 알아서 해라. 다만 김포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주장할 생각이 없다. 이런 전략과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신설역 김포 구간의 한안 뭐 사업비는 김포시가 부담하게 되면 인천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인천에서는 반응할까요? 일단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수 시장이 통진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기지, 차고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연장해서 그 역을 이용해서 통진을 신설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뭐 김포 경찰서역이라든지 풍무 2역에 관한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지금 김주영 의원이 이제 후보 시절에 당선 이제 공약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김포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재돼 있다 보니까 과연 신설되는 거 가능하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철도 건설법상으로는 뭐 추가역 원인자의 요구로 부담을 할 경우에는 이제 만들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포시에서 김병수 시장 이거에 대한 이제 같이 김포시정에서 협조를 같이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전제가 일단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이게 인천시의 당사자인 국가와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김포 경찰서역이라든지 풍무 2역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는 인천시의 노선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선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인천시 역시 자기 원당 사거리역이라든지 불로역을 신설할 때 자기가 돈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단 김포시와 인천시 간의 합의가 전제가 돼야만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김병수 시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설력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업성 검토도 반드시 뒤따라야 될 텐데 이 사업성 검토에 대한 시각도 서로 좀 걱정하지 않나요? 어떻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통상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면 1,000억 내외의 비용이 더 추가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높여가지고 이용수요를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빚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반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김포시도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그런 빌미를 인천시에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또 지금 바로 주장하지 않고 대광위에서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서 노선을 확정한 이후에 실시 설계 이전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안이나 요구도 김포시가 하지 않은 그런 추각을 가지고 인천시가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추가역 신설 문제 인천시와 뭐 김포시가 합의를 돼야 되는 문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하지만 사업성 경제성 문제는 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5호선 연장 사업 지금 경제성 비시값이 1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거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성이 1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풍무 2역이라든지 뭐 김포 경찰서역 뭐 더 나아가서 인천이 요구하고 있는 뭐 원당 사거리역 늘었을 때 사업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 편익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뭐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업성 문제 때문에 경제성 문제 때문에 5호선 연장 사업이 되냐 마느냐 이 문제보다는 오히려 인천과 김포시 간의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가 우선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이제 홍철호 전 의원, 지금 이번 선거에 김포 을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통령실 정무수석 자리로 갔습니다. 자, 이 변화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과연 그러면 이 5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돼서 김포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지역에서는 홍철호 전 의원이 용산 입성을 통해서 아무래도 5호선 인천시 원안을 사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난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김포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이 5호선 직결을 총선 공약 그리고 출마의 배수진으로 쳤다는 점에서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선회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대광이 중재안 역시 지금 이제 김포 직결이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라역을 비롯한 두 개의 역을 정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광이의 중재안이 관철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은 김포의 추가역 신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홍 전 의원이 뭐 정무 수석으로서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김병수 시장이 뭐 보좌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상 홍철호 전 의원의 뭐 영향, 입김 뭐 이런 게 예.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로 뭐 작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홍 전 의원이 용산 입성에 대한 정무 수석으로서의 상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 김병수 시장과 윤정복 시장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같은 의견이신가요? 지금 뭐 이 5호선 관련해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하튼 원당 사거리역의 반영 여부가 될 겁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역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 거라고 현재 단계에서는 얘기를 했고,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원당 사거리역 인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할 건데, 뭐 김포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철호 전 국회의원이 지금 정무수로 갔단 말이죠. 그 자리가 그런 노선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입김은 본인도 이게 이 사업에 대한 알파요 오메가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입김을 좀 끼치려고 할 것이다. 근데 또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두 사람 간의 정치적인 조금 입김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당 사거리역이 노선을 흔들면서까지 반영이 됐을 경우에 되냐 안 되냐로 아마 이번 이게 뭐 승패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입김이 더 셌나 이게 아마 구분 지어질 것이고요. 이게 지금 한 500m 정도를 더 움직여야 원당 사거리역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시간은 이제 속도를 감소하고 예.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하고 이런 시간을 따지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더 걸릴 거예요. 이거를 대왕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김포시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노선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안을 노선만큼은 고수를 해야 된다. 역사는 알아서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포시가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천시가 노선에 대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김병수 시장이 추가역 신설에 대해서 뭐 김포 경찰서역이라든지 아니면 풍무 2역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의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민주당의 네.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온도차를 달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김포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좀 시간이 흐르면은 아무래도 김포시장 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경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원당 사거리역을 반영하는 협상 카드로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원당 사거리역은 뭐 노선이 흔들려지든 뭐하든 이번에 반영되지 않으면 5호선 연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암초에 부딪혀서 쉽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원당 사거리역을 하루빨리 예. 포함시켜서 5호선을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시선을 좀 들어봤고요. 자, 5호선 말고도 이번 총선 때 또 2호선과 9호선 이야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2호선 이제 대장 홍대선의 경우 이제 청라로 연결하기 위한 인천의 계획은 계속 있고요. 또 9호선 역시 직결 사업을 매듭짓기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합의를 했죠. 자, 이런데 김포시가 2호선 신정지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총선을 통해서 김포 여론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자, 인천시하고 좀 부딪힐 사안들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부딪힐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호선 신정지선을 연장을 하게 되고요. 또 5호선, 9호선의 경우 통합 차량 기지를 만든 다음에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김포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2호선 연장 문제는요. GTX D Y자 노선 문제에 있어서 작전역과 가정동이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GTX D Y자 노선만 되는 거 아니냐, 2호선 연장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기재부에서 대장 홍대선에 관한 협약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2호선 연장에 대한 청라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2호선 신정지선을 연장하겠다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 않겠냐라고 김포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인천시와 가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다만 9호선은 5호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5호선 문제와 같이 선행되는 게 같이 연계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인천시가 추진하는 2호선 연장은 대장 홍대선의 청라 연결이고, 예. 김포시가 지금 양천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 2호선 연장은 신정지선의 김포 연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좀 다릅니다. 청라하고 김포는 방향이 다르죠.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또는 잠실 가는 그 두 개 노선이 운행될 수가 있고,
또 이 잠실에서 또 인천공항으로 가는 또 김포로 가는 노선이 또 각각 운행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차량 추가 제작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좀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9호선 인천공항 연결은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끝난 사안이고 그다음에 그 건과 9호선 김포 연결은 또 별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하고 이렇게 부딪힐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신정지선에 대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대장 홍대선과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자 지금 우리가 5호선 얘기하고 있죠, 2호선, 9호선 얘기하고 있죠. 또 앞서 이제 GTX D2 노선도 사실 서부 수도권 방향으로 틀고 있죠. 이게 이제 사업성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계산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무리한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시선들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 이거는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김포 입장에서 이 인근의 고양시만 보더라도 지금 거기 현재 3호선, 경의중앙선, 또 서해선까지 3개 노선이 현재 운행되고 있고, 거기다가 12월이면은 GTX A 노선이 또 개통하지 않습니까? 그럼 4개가 되고, 그거 외에도 벌써 5개 정도의 신설 연장 추가 노선들이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한 10개가 넘어가거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 또 인근에 또 파주시만 하더라도 현재 3개 노선이 벌써 운행하고 있고요. 파주시는 인구가 김포보다 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는 지금 두량짜리 경전철을 가지고 지금 의지해서 지금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서울 5호선은 좀 특이한 경우인 걸 다들 아시겠지만,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철도교통망을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케이스로 좀 예타 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 김포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갑자기 선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런 의제는 아니고 이전부터 이미 다 거론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 있는 차량기지들을 다 외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고, 김포시는 통합 차량기지를 통해서 그 노선들을 다 흡수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능성들이 다 있는 사업들이 다 무리하거나 이건 뭐 총선용 의제로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선들이 있는데 효율화하기 위한 고민도 아마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제 선로 공유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5호선이나 이제 9호선 또 뭐 가령 이제 선로 공유를 통해서 경제성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김포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전철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사실 교통 지옥 관련된 문제 때문에 사실 이 광역 철도망, 도시철도망 연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호선을 연장하거나 2호선 신정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5호선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김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논의 탭을 끌고 나와서 용역을 통해서 김포 시민들의 교통 편익을,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9호선과 5호선 통합 문제는 과거 홍철호 전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선로 공유 문제, 뭐 통합 차량 기지 문제와 이제 5호선 문제가 인천시와 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앞서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지선을 2호선 연장하는 문제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좀 노선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한 GTX D Y자 노선과 청라 연장하는 2호선 선과는 대장 홍대선 통해서 이제 평행 동서로 진행하는 축과 이제 남북으로 진행하는 축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2호선 청라 연장선 문제와 대장 홍대선 문제가 기재부 실시 협약안을 통과를 했지만, 또 청라까지 이어가지 문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먼 산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신정선 연장해서 김포를 연결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철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걸 하게 되면 어느 걸 좀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걸 하나 추진하게 되면 어느 걸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5호선, 9호선에 대한 선로 공영 문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30초 남아 있는데요, 최 기자님. 대광위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대광위는 아시겠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부 장관의 입김이 더 센 것이고, 대광위 좀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5월이 아니라 6월까지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를 못 해주겠네요. 대광위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함께 말씀드리니까 지금 그냥 한숨으로 대신한 것 같으세요. 자, 시간 관계상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아마 지금 대광위가 5월 중에 노선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진짜 5월에 그 윤곽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이야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